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심각해서 머리를 한 대 딱 꽁을 땅 때리면 뇌출혈로 사망 약간 이런 거였어요. 해서 솔직히 처음 말하는 건데 솔직히 살기 위해서 틱톡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2년차 그린이에요. 아, 네. 부럽죠? 재밌는 영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아, 맞아요. 밝은 이제 이미지인데 네네. 재밌고 네네. 근데 아픈 기억이 있으시다고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아, 저도 이거를 영상으로 안 만들고 책으로 낸 이유가 네네. 그거예요. 제가 이 아픈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루푸스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지금도 앓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완치 개념이 없는 평생 이제 관리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병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앓게 됐죠. 증상이 하나씩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루푸스라는 병명이 확실해지거든요. 일단은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감기에 걸리면 항체가 그 감기 세균이랑 싸우잖아요. 그게 고장난 거죠. 빨간 건강한 피를 세균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건강한 세포를 서로 이제 죽이는. 바이러스를 죽이지 않고. 네, 중학교 때는 빨간 피로 먼저 왔다가 시간이 지나고 관절로 오고 시간이 지나고 이게 안구에 와서 광과민성 증후군이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뇌세포로 오면서 약간의 이제 우울증 그런 게 오고 약간 도장 깨기처럼 무서운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약간 도장 깨기처럼 아까 오은영 선생님 만나야 되나 봐요. 약간 왜냐면은 저도 심리 상담 받을 때 왜 힘든 얘기를 왜 웃으면서 하냐고. 근데 그게 이걸 내가 웃으면서 안 하면 이게 너무 심각한 게 돼버리니까 일단 분위기 자체를 흐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럼 그때 사춘기니까 좀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먹는 약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약을 먹었었는데 그걸 복용하는 과정에서 문페이스 증상이 생겨서 얼굴이 진짜 한 2배가 돼가지고 외모에 대한 좀 스트레스도 컸죠. 근데 이제 제가 중3 때 공주병이 있었어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만큼 예쁘니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애들이 다 날 쳐다볼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와 가면은 남자친구도 사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퀸카처럼 학교를 다니겠어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돼서 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연기를 전공했잖아요. 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연기 배우는? 스택이 쌓인 채로 학교에 갔는데 하나의 좀 고난이라고 해야 되는 게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이 다자녀라서 국가 장학금이 첫째한테는 전체 등록금이 다 나오는 그런 수혜자였어요. 제가 저희 집 근처로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이 분위가 한 번에 이렇게 훅 올라가서 제가 그거를 한 푼도 못 받게 된 거예요. 돈이 없네?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지금 학교 공연팀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알바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걸 다 했죠. 개강하기 전에 원룸 자취방에서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갈비뼈 쪽이 너무 아프고 골반도 너무 아파요. 그리고 계속 화장실을 가서 설사를 하고 토를 하고 코피가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걱정이 너무 심하셔서 혼자 그냥 견뎠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복부에 출혈이 일어났었던 거죠. 노란 피가 다 깨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게 지혈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먹은 게 별로 없는데 배가 약간 임산부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근데 그 상태에서 또 방학금을 받겠다고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간 거예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섭지도 않고 그냥 뭐 이러다가 멈추겠지 이러고 화장실에 있는데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화장실 밑칸에 이렇게 손이 나와 있으니까 동기가 쉬는 시간에 나왔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깨운 거죠.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그때 그 고층 입원실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층수에 따라서 제 병이 얼마나 무거운지가 좀 이렇게 갈리거든요. 고층이면은 이제 항암 치료나 집중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고층에 계신데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심각해서 머리를 한 대 딱 꽁을 땅 때리면 뇌출혈로 사망 약간 이런 거였어요. 개복치처럼. 그거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생과 사를 왔다 갔다. 그때 만난 분이 갱스터 할머니. 맞아요. 맞아요. 이번 책 제목. 네. 고층 입원실 갱스터 할머니를 거기서 만나 뵀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제목이 되신 거죠?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어서 아 진짜요? 수술을 다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가 고층이었어요. 다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들이셨던 거죠. 근데 저랑 맞는 수액이 다른 거예요.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알록달록한 거예요. 사람이 맞아도 되는 색깔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항암병동이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지내는데 할머니들이 거기 있는 분들은 다 굉장히 젊은이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힙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속 쓰려도 이거 약 좀 한 단계 올려서 받으셔야죠. 이러면 됐어 난 내일 가도 돼 이러고 진짜 안 맞으세요. 보통 입원실에 항암병동에 들어오실 때는 가족분들이 한 5-6분 같이 들어오세요. 마지막 치료 단계니까 거의 온 가족분들이 다 이렇게 같이 오세요. 그러면 오셨구나 하는데 어느 날은 한 할머니께서 되게 키가 작으셨어요. 근데 절뚝거리셨는데 가방 백팩을 엄청 큰 거를 메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혼자 오셔가지고 혼자 짐 풀고 혼자 창문 열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좀 소란스러운 거예요. 조금 뭐 북적북적 해가지고 눈을 뜨니까 할머니가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 요실금이신가 봐요. 이거에 아예 근육이 없는 그런 상태이신가 봐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다가 이 증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다 도와주려고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도움을 일절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됐어요 뭐 댁들도 힘든데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러면서 쩔뚝거리시는데 막 엎드려가지고 뭐 이거 다 닦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근데 그런 증상이 계속 오니까 주변에서 생리대를 주겠다 아니면은 성인용 기저귀를 주겠다 했는데도 됐다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무 독립적이신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인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셨는데 그 상대 남편분이 만나고 있던 여자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혼자 집에 계셨던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그 남편분이 다른 분이랑 이렇게 가신 거예요, 신혼여행을. 그렇게 남편이 외도하는 거를 시댁과 친정에서는 너가 못나서 그래. 너가 제대로 못해서 그래. 아이들도 이제 보면서 크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어머니한테 너무 막대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다 마치고 듣다가 할머니들이 너무 화나서 지금 자녀들한테 바로 전화해라 해서 그 아들한테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요. 둘째한테 전화했는데 한 10초도 안 돼서 끊으시는 거예요. 복장 터지는 거예요. 와 이거 미친 거냐 진짜? 이렇게 되고 할머니가 가만히 듣다가 눈물을 한 방울 이렇게 또르륵 흘리시더니 그래도 내 사람들이니까 너무 그런 말 하지 말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커튼을 쳐놓고 있었는데 너무 소심해서 그 커튼 속에서 저 혼자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막 울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되게 굳건하시고 어쨌든 헤쳐나가시잖아요. 안 도와주면 나 혼자 가지. 나를 싫어하면 뭐 어때? 나는 나에겐 소중한 사람이니까 됐지 뭐. 약간 이런 자세들이 저한테는 되게 닮고 싶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가끔 이제 어른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소중히 하지 않았던 이 젊음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결국은 노인이 될 건데 안 다가올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근데 될 겁니다 그렇게. 그때까지 사세요. 그때까지 사세요. 저 벽에 똥 찰 때까지 살 거여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살아봅시다. 그때 다시 와서 그리는 토크 그리 토크 이렇게 하면 실버 토크. 실버 토크. 이거 다른 얘기인데 저 2화부터 봤거든요. 이 그린룸을. 아 진짜요? 이현님 거였잖아요. 이현님 맞아요. 그때부터 올라올 때마다 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현님에 대한 입덕 부정기였어요. 내가 이렇게 진지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어.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이현님이 이런 매력이 있다고? 막 바로 구독하고 바로 맨날 댓글 남기고 막 그랬어요. 이것도 약간의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제가 입원을 하거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니 유튜브를 그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크리에이터 일 시작하고 치밀한 기획이나 뭔가 계획이 있어야 채널이 돌아가겠구나 하면서 딱 그때 드로앤드루님이 그 인스타그램으로 영상 크리에이티브 하셨을 때 그때 딱 보고 이현님이 뜨셔서 그때 이현님이 하는 걸로 치유받고 여기서 성공받고 치유받고 그래서 자기계발을 알려주신 분이고 이현님은 어디 가서 드러내지 못하는 제 진지한 구석을 너 진지해도 돼 괜찮아 이러면서 저 방구석에서 혼자 이렇게 드로앤드루님 보면서 자기계발하면서 아 나 오늘도 다 했다 하고 오케이 그럼 이제 이현님 거 봐야지 이현님 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쓰는데 이러면서 방구석에서 혼자. 근데 얘기 나눠보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많이 사유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뒷면에는 되게 또 진지한 면이 있네요. 그래서 그때 약간 힘든 와중에 그 병실에서 만났던 할머니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좀 힘을 얻었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맏딸이어서 그런지 삶을 굉장히 잘 가꿔야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 나섰었죠. 처음에는 블로그 알바에서부터 시작해서 틱톡이 나왔다 그래서 이걸로 방에서 영상을 찍어서 광고를 받으면 어쩌면 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솔직히 처음 말하는 건데 솔직히 살기 위해서 틱톡을 시작한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몸짓이 살기 위한 발악이었구나. 밟아줘! 영상은 막 교정기 튕기고 있고 막 왜 이러고 있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주고 싶었던 그 영향력의 맛을 조금 본 거죠. 어린 친구들이 모이면서 그들이 저한테 남겨준 쪽지가 제가 아픈 걸 그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저처럼 아픈 친구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써줬더라고요. 언니 때문에 힘 얻어서 뭐 항암 치료 열심히 받고 있어요. 언니 유쾌한 모습 덕분에 힘 입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요. 제가 꿈꿨던 그 꿈이 딱 일맥상통하는 걸 느끼면서 아 어쩌면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좋은 기분을 주고 싶은 거를 충족을 하다가 정말 내가 괜찮아지고 건강해졌을 때 하고 싶은 배우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딱 했죠. 그러면 지금 뭐 다양한 이유로 자기만의 이렇게 밝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저랑 굉장히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그 취업을 떨어진 날에 아 또 떨어졌어
아싸 더 놀 수 있네. 진짜 개이득 막 이러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제가 죽는다고요? 말도 안 돼. 이렇겠지만 너 이제 죽어.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이라면 모아놨던 돈을 다 써버리겠어. 오케이 좋았어. 약간 이런 웃음을 잃었다면 그 속에서도 조금 바꿔서 웃을 수 있는 구석탱이를 발악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맞아. 그렇게 이제 밝은 면을 생각하면 또 행복이 찾아오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일상을 많이 놓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상조차 너무 크게 와닿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거에서 기쁨을 얻자. 오늘은 여기까지.